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채팅 영역 마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챗 라우트 그룹을 만들고 로그인 이후 채팅 페이지들은 이 라우트 그룹 하위에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사이드바나 헤더와 같이 채팅 페이지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UI가 있기 때문에 챗 라우트 그룹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챗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아웃이니 칠드런을 받아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도 챗 페이지라고 만들고 일단 챗 페이지라는 텍스트만 넣어서 잘 접근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서버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루트 페이지로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성한 챗 페이지가 안 보이고 있죠? 코드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이 페이지가 루트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라우팅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라우트 그룹은 패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이 챗 라우트 그룹에 있는 페이지도 루트에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요. 루트 세그먼트에 페이지가 있을 때는 루트 페이지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챗 라우트의 페이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페이지는 삭제해주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제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페이지를 먼저 보면서 구현해야 될 UI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루트 패스에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페이지로 보이고요. 사이드바에는 로고와 메뉴 아이템,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바 오른쪽으로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헤더가 위쪽에 있고 그 아래는 채팅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바에서 대화를 클릭하게 되면 대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경로는 컨버세이션을 나타내는 C 그리고 그 뒤는 해당 대화의 아이디로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팅 영역에는 크게 새로운 대화 페이지와 일반적인 대화 페이지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바일 UI도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를 통해 모바일 화면도 확인을 해볼게요. 기존의 사이드바가 메뉴 아이콘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서 사이드바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 이제 다시 마크업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코드로 돌아와서 먼저 챗 레이아웃으로 와서 새로운 대화 페이지와 일반적인 대화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UI들을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프래그먼트를 div 태그로 바꿔주시고요. 미디움 플렉스와 높이를 풀로 지정해 줄게요. 이 미디움 프리픽스는 반응형 UI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프리픽스로 미디움 같은 경우 브레이크 포인트가 768픽셀로 화면의 크기가 768픽셀 이상일 때 뒤에 정의한 스타일을 적용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모바일 UI를 고려하긴 하지만 미디움을 제외한 스몰, 라지 등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고려하진 않을 거고요. 768픽셀 이상이면 데스크탑으로 간주해서 모바일과 데스크탑 화면이 다를 때 데스크탑에 적용할 UI에 미디움 프리픽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 페이지의 경우 모바일에선 사이드바가 없기 때문에 메뉴와 채팅 영역 그리고 인풋이 세로로 배치가 되지만 데스크탑에서는 사이드바와 나머지 부분이 가로로 배치되기 때문에 미디움 플렉스를 적용을 해줬어요. 이제 레이아웃 안에 콘텐츠를 만들어 줄게요. 먼저 레이아웃은 사이드바와 헤더 그리고 채팅 영역인 칠드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에서 가로로 배치되어야 하는 사이드바와 나머지 두 영역을 먼저 나눠주고 진행을 해볼게요. 사이드바는 모바일에선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히든을 줄 거고요. 미디움 블록을 추가해서 데스크탑에서만 사이드바가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스는 300픽셀 정도로 해볼게요. 사이드바 자리는 만들어 놨으니 컴포넌츠에 챗 폴더를 만들고 사이드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컴포넌트를 선언하고 챗 레이아웃 사이드바 부분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드바로 돌아와서 마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바는 nev 태그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바가 전체 높이를 차지할 수 있도록 h4를 주고 패딩 3을 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런 패딩 3 같은 수치들은 픽셀 단위는 아니고요. 테일윈드의 기본 스케일로 패딩 같은 경우 1이 0.25rem 즉 4픽셀에 해당돼서 3이면 12픽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스케일 값들은 전에 제가 소개한 익스텐션을 설치하셨다면 호버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테일윈드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저 스타일링을 해주면 배경색은 블랙으로, 그리고 사이드바 컨텐츠들을 배치하기 위해 플렉스 컬럼을 주고 텍스트 컬러도 배경색과 반대되게 화이트로 지정해줄게요. 그리고 이 사이드바 컴포넌트 안에 로고와 메뉴 아이템 영역, 그리고 버튼 영역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로고와 메뉴 아이템 영역에 플렉스 1을 줘서 로그아웃 버튼이 차지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메뉴가 많아져 영역을 벗어날 경우 스크롤이 생기게 하기 위해 오버플로우 Y 오토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화면을 확인해보면 로그아웃 버튼이 저 아래에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로 돌아와서 사이드바 가장 상위에 있는 로고 컴포넌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고 컴포넌트는 로고를 누르면 루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줄 거라 링크 컴포넌트로 감싸줄 거고요. href props도 지난 시간에 상수로 정의해줬던 베이스 URL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고 이미지와 챗 GPT 타이틀을 가로로 배치하기 위해 플렉스와 아이템즈 센터를 추가해 주시고요. 갭을 이만큼 줘서 두 요소 사이에 간격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넥스트의 이미지 컴포넌트로 로고를 보여줄 건데요. 먼저 크기는 width 40, height 40으로 주시고 이 로고 사진은 GitHub에 올려둘 테니 다운받으셔서 퍼블릭 폴더에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lt Props에는 로고라고 해줄게요. 저는 이미지를 미리 저장해놔서 가져다가 퍼블릭 하위에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넥스트에서 스태틱 파일에 접근할 때는 퍼블릭이 기본 경로이기 때문에 퍼블릭은 생략해서 이렇게 경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사이드바에 로고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죠? 이제 h1 태그를 추가해서 챗 GPT로 타이틀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타이틀은 텍스트 to XL로 크기를 설정해 주시고 폰트 볼드로 볼드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타이틀도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아이템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div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div 태그에 플렉스에 플렉스 컬럼, 그리고 갭을 2로 해주시고 로고와 간격을 주기 위해 마진 탑을 1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메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더미 아이템즈라고 하고 컴포넌트 위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ID, 라벨, 아이콘, href로 구성된 객체들의 배열로 정의를 해줄 거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새로운 대화 메뉴가 될 거라 ID는 U로 해주시고 라벨에는 새로운 대화, 아이콘은 플러스 아이콘, 경로는 베이스 URL로 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데이터부터는 기존 대화 정보가 들어갈 거라 ID는 일단 이렇게 간단한 문자열을 주시고요. 라벨은 라벨이 길었을 때 UI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긴 이름의 예시를 주시고 아이콘은 메시지 아이콘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로는 챗 라우츠의 컨버세이션즈를 가져와서 뒤에 ID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ID와 라벨만 수정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더미 데이터를 맵으로 돌면서 사이드바 아이템들을 보여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사이드바 아이템 컴포넌트를 컴포넌츠 챗 폴더에 추가를 하고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사이드바 아이템 컴포넌트에 props를 타이핑 해줄게요. props는 아이템 객체에 id는 스트링이 될 거고요. href도 스트링, 아이콘은 아이콘 컴포넌트를 받을 거기 때문에 리액트 노드, 마지막으로 라벨은 스트링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컴포넌트에 타입을 지정해 주시고요. 사이드바 컴포넌트로 와서 사이드바 아이템을 임포트하고 props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맵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키 props에 item.id를 넣어주시고 props로 아이템을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바 아이템 컴포넌트로 와서 마크업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을 구조분해 할당해서 아이템의 정보들을 꺼내 주시고요.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 대화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링크 컴포넌트로 감싸주시고 프롭스로 받은 href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하위에는 라벨 영역과 드롭다운 메뉴 영역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벨 부분에 div를 만들어서 프롭스로 받은 아이콘과 라벨을 넣어주시고요. 드롭다운 메뉴에는 일단 드롭다운 메뉴 문구만 넣어놓고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값들은 잘 나오는 것 같으니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링크에 플렉스를 줘서 요소들을 가로로 배치해 주시고요. 아이템즈 센터, 저스티파이 비트윈을 줘서 라벨 부분과 드롭다운 메뉴 부분을 정렬하고 양 끝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를 스몰로 해주시고요. 아이템의 크기를 좀 키우기 위해 패딩 3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룹 키워드를 줄 건데 이 그룹 키워드는 하위 요소에 그룹 키워드를 가진 부모 요소의 상태에 따라 하위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사이드바 아이템 컴포넌트의 호버 여부에 따라 그 하위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노출시킬지 아닐지를 정해주게 돼서 부모 컴포넌트인 링크 컴포넌트의 그룹 키워드를 주고 이후 하위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줘서 부모 컴포넌트의 호버 상태에 따라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돌아와서 링크 컴포넌트 자체에도 호버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배경을 BG 화이트 슬래시 10으로 해서 배경의 투명도를 10%로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라운디드 라지를 통해 테두리를 약간 둥글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라벨과 드롭다운 메뉴 배치도 잘 됐고요. 호버시 스타일도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벨 부분을 보면 먼저 div 태그에 플렉스, 아이템즈 센터, 갭 2를 줘서 각 요소들을 가로로 배치하고 간격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벨이 길어지게 될 경우 여러 줄이 되고 아이콘이 작아지면서 UI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벨이 길어지게 되면 한 줄로 나오게 하고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말줄임표로 처리를 해서 좀 더 깔끔하고 일관성 있는 UI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테일윈드에선 트론케이트라는 유틸리티 클래스로 지원하고 있어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론케이트는 위스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80 픽셀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을 확인해보면 지금 드롭다운 메뉴에 너무 붙어있긴 하지만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드롭다운 메뉴 부분도 마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다운 메뉴 같은 경우 샤드CN UI에 드롭다운 메뉴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샤드CN 홈페이지로 가서 add 명령어를 복사해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드롭다운 메뉴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대화 메뉴에선 드롭다운 메뉴가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id가 new가 아닌 부분에서만 드롭다운 메뉴가 보이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예시 코드를 샤드CN UI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임포트를 하기 전에 라벨 세퍼레이트 부분은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해줄 거고요. 메뉴도 저희는 edit과 delete 두 개만 올 거라 아래 두 개는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페이지가 이동되고 있어요. 현재 사이드바 아이템은 링크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링크의 동작이 수행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클릭 로직을 추가할 때 링크의 동작이 수행되지 않도록 해줄게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메뉴 아이콘이 나오도록 드롭다운 메뉴 트리거 부분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롭다운 메뉴 아이템 부분도 각각의 아이콘과 텍스트로 수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잘 적용된 것 같은데요. 메뉴 아이템에 아이콘과 텍스트 간격만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코드로 돌아와서 드롭다운 메뉴 아이템에 갭 이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버 상태와 현재 패스 네임에 따라 다르게 스타일을 줘볼 건데요. 잠깐 완성된 페이지로 오면 현재 패스 네임과 사이드바 아이템의 href가 같을 경우 기본적으로 호버 스타일인 배경색 투명도와 텍스트 컬러 화이트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바 아이템을 호버하면 호버 스타일이 적용되는 동시에 드롭다운 메뉴가 노출되고 있고, 드롭다운 메뉴 아이콘에 호버를 하게 되면 아이콘의 색상도 화이트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메뉴가 오픈된 상태에서도 호버 스타일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방금 확인한 스타일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패스와 프롭스로 받은 경로가 일치한지 확인하기 위해 use 패스네임 훅을 통해 현재 패스네임을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메뉴 오픈 여부에 따라서도 스타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메뉴 오픈 여부를 use state로 관리해 주도록 할게요. use state를 사용했으니 use 클라이언트 지시어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즈 메뉴 오픈을 토글하는 핸들 메뉴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드롭다운 메뉴 오픈과 on 오픈 체인지 프롭스에 각각 이즈 메뉴 오픈, set 이즈 메뉴 오픈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타입 에러가 나고 있는데 use state에 초기값 false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뉴 아이콘을 div로 감싸 핸들 메뉴 함수를 on 클릭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리거 컴포넌트에 as child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샤드CN UI는 컴포넌트의 기능이 내부적으로 라딕스 UI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as child를 주게 되면 라딕스 자체 기본 돔 엘리먼트를 쓰지 않고 저희가 넣은 요소를 복제해서 라딕스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자식 요소의 스타일과 동작을 유지하면서 라딕스의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메뉴가 잘 열리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잘 열리고 있죠? 그리고 링크 컴포넌트에 스타일을 추가해 줄 건데요. 조건부로 스타일을 줄 거기 때문에 cn 함수를 가져와서 기본 스타일을 감싸주시고, 메뉴가 열려 있거나 현재 패스네임과 아이템의 href와 같을 경우 텍스트는 화이트로, 그리고 배경색의 투명도를 주고 아닐 경우에는 텍스트 컬러를 회색 계열의 컬러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뉴 아이콘에 이제 그룹 키워드를 사용해 볼 건데요. 부모 요소인 링크가 호버될 때 블록을 해서 노출이 되게 해주고, 기본 컬러는 텍스트 그레이 400, 호버 시에는 화이트로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콘도 메뉴가 열려있을 때 계속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즈 메뉴 오픈 값이 true이면 블록에 컬러 화이트를 줄 거고요. 아닐 때는 미디움 히든을 주고 컬러도 텍스트 그레이 4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움 프리픽스를 준 이유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호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노출시켜 줄 거라 데스크탑에서만 안 보이게 미디움 프리픽스를 추가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로그아웃 버튼만 추가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코드로 돌아와서 사이드바 컴포넌트로 와주시고요. 기존의 로그아웃 버튼 문구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포넌트 챗 폴더에 로그아웃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컴포넌트를 선언해 주시고요. 버튼 컴포넌트에 로그아웃 텍스트만 넣고 사이드바에 추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추가는 잘 되었고요. 대충 위치랑 위스 정도만 수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버튼 영역에 플렉스, 저스티파이 센터를 줘서 가운데 정렬이 되게 만들고, 버튼에는 위스 80%를 줘서 크기를 키워주도록 할게요. 네,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드바 영역 마크업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델 선택 부분이 있는 헤더 영역을 마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